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제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뜨죠. 거기에서 최근 항목 제목 변경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그냥 똑같이 그냥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자, 어디에다가 지금 저장을 했느냐 하면은 바탕화면에 있었죠. 자, 다운로드 받으신 분도 바탕화면이고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도 바탕화면에 지금 계속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바탕화면 클릭해보면 제목 변경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해서 제목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7번, 8번, 9번 하고 나머지 여기 형태하고 여기 형태하고 출력 형태가 다르면 이 출력 형태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7번 서식. 자, 무게의 킬로그램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무게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다 이렇게 막대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열을 바꾸라는 거죠. 차트 종류를. 그러면은 차트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니 클릭해 주시고 뭘 바꿔주냐면 무게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무게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요.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고 여기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데 이렇게 이런 표식이 있는 거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보조축, 즉 이거에 대한 요거는 지금 현재 값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기 가격은 막 값이 크니까 보이는데 여기 무게는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가 뭐 단단히 해서 10단위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작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축을 이 값에 대한 축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보조축입니다. 보조축, 이쪽이 보조축이죠. 이게 기본 세로축이고 여기가 기본 가로축이고 여기는 보조축입니다. 보조축을 해 주셔야만이 이 무게에 대한 값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체크해 주시는 순간 여기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무게에 대한 것을 여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 계열이 이거죠. 하나하나가 계열입니다. 이 막대와 꺾은 선형 두 개가 계열인데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 표식, 여기 있는 표식 있죠? 이 표식을 세모로 크기는 10 이렇게 바꿔주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해.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표. 이 막대의 이름표, 가격표. 이거를 레이블 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먼저 나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 막대 너비하고 요 막대 너비가 다르죠. 여기 있던 막대가 꺾은 선형을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줄어드는데 조금 늘려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계열이니까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면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이렇게 계열 옵션으로 창이 떠 있어요. 그럴 때 간격 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격 너비를
원래 값인 100%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똑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즉 10번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했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219를 드래그 하시고 여기다가 100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같아집니다. 일부 책에서는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출력 형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간격 너비 계열 옵션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를 100% 원래 크기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식. 이 표식을 클릭해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막대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계열 옵션 말고 앞에 여기 보시면 채우기 및 선이 있어요. 이게 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채우기 및 선 가서 선에 보시면 선을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보시면 표식이 나와요. 그죠? 여기 표식. 자, 요거 눌러보시면 선이 열리는데 요거 눌렀을 때 표식도 보여요. 선만 보이지 않고 표식도 보입니다. 이게 표식이잖아요. 표식을 세모 크기 10으로 바꾸라 했잖아요. 표식 클릭해 주시고 표식 옵션에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 펼쳐 주시면 표식 옵션을 펼쳐 주시면 기본 제공이 있어요. 기본 제공을 눌러 주시고 여기를 세모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기능을 내가 찾는 거니까 숙달하시면, 반복 연습에 숙달하시면 그냥 척 보고 바로 여기 가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모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고 엔터 쳐주시면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레이블 값을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에 대한 레이블이니까 자,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 레이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막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막대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이 막대만 선택이 되죠. 이때 이제 레이블을 넣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빠른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메뉴 바로 또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클릭해 주시면 레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눈금선 들어가겠습니다. 눈금선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되면은 동그라미가 다 표시가 되죠. 자, 이때 눈금선을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해주래요. 파선. 지금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시 종류가 있어요. 대시 종류를 보시면 여기에서 선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하라고요? 파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색상이 좀 너무 희미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색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드롭다운 나치 눌러서 색상을 조금 진하게 이렇게 25% 더 밝게 검정색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파선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으니까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제 확인해야 돼요. 보니까 이제 금액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 축이죠. 여기 기본 세로축, 이건 기본 가로축, 여기는 보조축.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금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원부터 시작해서 50만 단위로 해서 350만까지 자 단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축 보겠습니다. 4.0부터 시작했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0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고요. 회계서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0이 나타납니다. 0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여기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축서식이 있어요. 축서식에서 표시 형식이 있어요. 아래쪽에 이 표시 형식을 회계서식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숫자로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숫자로 선택하면은 여기가 0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요. 회계로 선택하면은 0은 제대로 0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여기 2부터 시작했는데 4죠. 4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까지. 자, 16, 최대값 16, 최소값 0, 그죠? 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고요. 기본 단위, 여기를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기본 단위가 2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4. 4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4, 8, 12, 16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만들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다 끝나죠. 그 다음에 법례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선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기본 가로축도 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조축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 축을 클릭하시면 돼요. 기본 세로축 클릭하시고 서식으로 이거 한번 썼었죠.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윤곽선이 나와 있어요. 도형 윤곽선 이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까 여기 파선 넣은 것처럼 이걸 선택하셔도 돼요. 25% 더 밝게. 자, 너무 검정색으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사용해 볼게요. 25% 더 밝게 검정색 중에서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가로축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축 클릭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고요. 법례명을 보니까 여기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눌러주시면 되냐면은 차트 디자인을 보시면 차트 디자인 눌러보시면 여기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계열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계열의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처리해 준 거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부분에 선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1작업에. 자, 거기에서 무엇을 바꿔주라냐면 무게를 바꿔주라는 거잖아요. 무게를 클릭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 줄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무게 클릭한 다음에 바꾸려면 편집에서 편집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두 줄로 그대로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냥 이건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두 줄로 보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수동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게라고 해오고 입력하고 무게 입력하고 가로 열고 소문자로 영문 소문자로 킬로그램 표시하고
가로 닫으면 이렇게 한 줄로 수동 입력했으니까 수작업을 입력했으니까 이제 한 줄로 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범례도 수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서 이거죠. 도형을 삽입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내용 입력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차트 영역 클릭해서 범죄 선택된 거 해제하시고 삽입 눌러보세요. 삽입 눌러보시면 자, 삽입하라고 했잖아요. 삽입 눌러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나오고요. 거기에 도형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창을 좀 줄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 여러분 화면과 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돼요. 자, 도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설명선이 지금 이 화면을 벗어났는데요. 아래쪽에 설명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시면 두 번째 거 말풍선 해가지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여러분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 거 화면 보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위치를 잘 보시고 여백도 보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잡아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왔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가리키다 그러죠. 가리키는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채우기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는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 눌러서 여기를 흰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흰색 딱 누르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글꼴은 어떤 걸 적용하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차트 영역인데 차트죠. 그러니까 차트 영역 서식. 여기 전체적으로 적용된 서식이 굴림 11포인트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홈 탭 눌러서 글꼴 클릭하시고 뭐라고 입력하죠? 굴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굴림하고 엔터. 그 다음에 11포인트는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글씨가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 정중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맞춤에서 홈 탭에서 맞춤해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위아래 가운데, 그 다음에 좌우 가운데로 해서 정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카본 2023년 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본 글꼴을 색깔을 안 바꿨네요. 자, 그래서 먼저 테두리 클릭하시고 색깔 검정색이죠. 검정색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본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2023년 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없으니까 저장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꼭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도형 마지막에 한 것이 도형 삽입이죠. 그래서 도형 삽입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 표시줄에 도형 삽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저장이 된 것이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